안녕하세요. 참 어디에다가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곳에라도 털어놓을까 하고 글을 써봅니다. 지금 저에게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대놓고 말했다간 천하의 몹쓸년이 되니 이곳에라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50이고 주부입니다. 장성한 아들 둘이 있고요. 남편은 4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도 2년 동안은 시댁에 왕래를 했었습니다. 명절에 찾아뵈었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제 남편 죽으라고 일만 시켜서 남편 뇌출혈 오게 한 년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곡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발길을 끊고 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제정신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술김에 하신 얘기인 줄은 알지만 제 마음엔 대못이 박혔거든요. 결혼하고 출산할 때 말고는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건 저였습니다. 회식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머리 부딪혀서 뇌출혈로 갔습니다. 그 사람. 시어머니는 알면서도 술이 가해서 막말을 하신 거라 미안하다 하셨지만 애들 성화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만큼 애들도 충격이었나 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 집에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간이 망가졌다며 연락을 해오네요. 간 경변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신랑만큼이나 술을 좋아하는 도련님이라 술 때문에 두 아들이 절이 되니 시어머니 속이 속이겠습니까? 간 이식이 필요한데 도련님 아이들과 동서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는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죠. 자식인데 안 맞을 리가 없을 텐데 궁금하긴 한데 입 밖으로 못 꺼내죠. 그런데 한다는 말이 우리 아이들 보고 검사를 받아보면 안 되겠냐길래 드디어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보다 싶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막말하고 비수 껐던 할망구가 자기 아들 귀하다고 손주들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리고 잊자 하고 넘기고 있는데 동서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울면서 비네요. 검사 한 번만 해보자고요. 우라가 치밀어서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우리 남편 하늘로 보낸 사람으로서 동선의 안타까운 마음이야. 왜 모르겠냐마는 그렇다고 내 새끼들 몸에 칼 댈 수는 없어. 이제 자식만 보고 사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다신 연락하지 말자. 그랬더니 매몰차다고 쌍욕을 해대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술 처먹고 절이 된 거 왜 남의 새끼 간 빼가려고 하냐. 간이고 장기고 다 썩어 문드러지라고 퍼마셔놓고 지금 누굴 원망하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기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전 제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미쳤다고 검사하나요? 계속 연락이 오기에 다 차단해버리고 애들 휴대전화기에도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거야 그쪽 네 사정이고요. 저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일 같네요. 평생 그냥 뒤에서 욕이나 하시고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저는 정말 솔직한 제 심정을 글로 적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후기 같이 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을 보니 강경변이네요. 저는 처음 듣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질환도 직계가족은 가능하다 되어 있던데요. 그 직계가족에 조카들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병원마다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욕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서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25, 작은아들은 23이에요. 동서 연락을 받지 않으니 다른 번호로 문자들을 보냈기에 매몰차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까지 보내는 거 불편하다. 이제 동서지간도 아니고 애들 아빠도 없는데 시댁은 무슨 시댁이며 손자들이라 2년간 찾아갔던 거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들 간이라니. 그리고 알아보니 자식 간이 안 맞을 수 없다던데 네 새끼 간은 금이고 내 새끼 간은 막 해도 되는 거야? 네 새끼 몸에 칼을 대라. 나는 절대 허락을 못해. 어떤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 했더니 그 집 딸도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살이 너무 쪄서 안 되고 딸은 또 안 맞고 주저리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거절당하는데도 연락할 정신이면 그 정신으로 살 빼면 되겠다. 제 아빠 살리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다시는 다른 번호로라도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는 순간 신고할 거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어낸 이야기라고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황당하시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넘겨짚지 마시고 50대라고 하여 늙은 할머니처럼 여기시나 본데 저도 회사 생활 오래 했고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50대를 무슨 늙은이 마냥 욕하신 분들 댓글을 보고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알면서도 속은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다 차단을 하고 연을 끊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을 받게 되니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마냥 용기가 더 생기네요.
혹시라도 찾아올까 걱정인데 이제 찾아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모두 감사드리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잘 거절하셨습니다. 와이프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자식은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지 새끼들은 검사도 안 해봤다기에 걸겠습니다. 그냥 평생 안 봐도 될 인간들입니다. 동서가 급해서 그런지 눈이 뒤집혔네요. 쌍요 변명하네. 다시는 씨가 사람과 교류하지 마세요. 누구 귀한 자식 간을 넘보나요? 두 번째 사연. 남편 어릴 때 학대했던 시모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똑같이 대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최근 남편이 홀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 집의 가격이 올라 재산이 월급 모은 만큼 상승하였고 그 덕분에 자산 증식이 많이 되었죠. 아참 자녀는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릴 적 부모의 학대로 성장하였어요. 허리띠로 맞고 자라고 대하로 풀기보단 모든 걸 매로 다스렸다고 하더군요. 감정 분풀이 대상으로 자식을 대했고 남편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요. 결혼 약속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부모에게 애정이 없다고. 그런데 결혼 후에는 없던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월 20만원 엄마에게 줘야 하고 2주마다 시댁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고요. 명절 때에도 자고 와야 한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30분 거리에 집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 둘째 돌잔치 전이었어요. 저는 늦은 나이 둘째를 낳아서 몸이 계속 아픈 와중에 대학병원 치료까지 받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대학병원까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고요. 돌잔치 건으로 남편에게 상의를 하고 이래저래 취소하기로 한 뒤 시댁과의 식사 자리는 따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날짜는 시어머니의 일방적 지정으로 몸이 회복이 안 되었지만 예정이었죠. 예의상 만나기 며칠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년 놈들이 뭐하냐고 전화를 안 하느냐 가 첫마디였습니다. 연락이요? 남편이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한 번을 못 들어봤다. 무슨 연락?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욕은 아니지 않나요?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욕을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그랬더니 화나면 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말대꾸한다며 더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얘기하니 본인 엄마 원래 무식한 거 알지 않냐며 자기도 욕 듣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돌 식사 자리 때 냉랭하게 밥을 먹고 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또 다짜고짜 말씀을 하시네요. 야, 너 추석 때 여행 갈래?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욕을 하고 야, 너 하는데 저도 열받아서 아니요, 돈 없어서 못 가요 하고 바로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올 초에 해외 다녀오셨잖아요. 다음에 돈 모아서 여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가 언제부터 돈이 없었냐? 집에 택배는 잘도 오더만 올해 여행 갔으면 또 못 가냐? 너 혹시 여행 보내준 거 유세 떠냐? 하시네요. 네, 제가 올 초에 해외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렸더니 기껏 하시는 말씀이 유세 떠냐고 하시대요. 그리고 소리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려서 제가 문자로 매번 화내시는 거 부담스럽다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 뒤 엄마가 울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이 드신 분이 울기까지 했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진 제가 문자로 따지고 여행 가지 않는다고 한 거 풀어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동안 쌓인 폭언을 들었습니다. 첫째, 여행 보내줬다고 유세 떠냐? 막상 여행 보내주니 돈 아깝더냐? 둘째, 너 같은 며느리 본 적 없다.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셋째, 너 그래서 나보고 이번 여행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 넷째, 내가 너 아픈 거 두 눈으로 본 적 있느냐? 네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 며느리 아프면 시어머니가 쩔쩔 매하냐? 다섯째,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처음 인사할 때 와서 가족 사진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보는 애가 어딨니? 여섯째, 너 근데 돈 왜 안 줘? 1,000만 원? 제가 돈 빌릴 상황 아니고요. 남편 형이 돈이 없어서 이사 갈 때 돈 보태달라는 소리입니다. 1,000만 원이 있지도 않아요. 저희 보고 집 팔아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째, 너 진짜 이번에 아빠도 화났어. 시어머니한테 막대한다고 며느리 벼르고 계셔. 여덟째, 너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떠냐? 딸만 낳은 형님에게는 아들 못 낳았다고 타박하면서 제가 무슨 말만 했다고 저보고는 아들 유세 부린다고 합니다. 아홉째, 내가 네 돈 받은 적 있니? 다 내 아들 돈이지. 매달 20만원 용돈 자동 이체합니다. 열째, 내가 동네에 얘기하니 자기 며느리도 너 같다며 속 썩인다고 하더라. 11번째, 어차피 넌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별거 아니야.
12번째, 너 따위가 내 생일 챙기냐? 며느리 주제에 너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10만원 챙겨주라고 한 거 듣고 기가 막혔다.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들볶았으면 너 앞으로 내 생일날 챙길 생각하지 마라. 포고는 이 정도만 쓸게요. 전에 형님네 부부 안 좋을 때 형님에게 그 딸 시어머니의 손녀는 보육원 보내고 형님 보고는 지금 나가라고 본인은 아들만 거두겠다고 소리 지르는 분입니다. 시어머니 이상한 거는 원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폭로하고자 함이 아니라 남편의 반응 때문입니다.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하며 운이 운전하다가 갓길로 급 전가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막 굴렀습니다. 애들 뒷좌석에 있었고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도 못하죠. 남편이 난리를 치니 아이들이 무서워서 집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고요. 저도 고속도로에서 저러니 겁나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본인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 시댁을 흉보냐?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게 제가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여기까지 있던 일 본인이 사과하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혼을 다시 고려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부부 상담을 조건으로 걸었고 현재 저희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어머니의 선물과 사과 편지, 시아버지의 전화, 형님의 전화가 왔고 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 받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 말도 없으니까요. 지금 사실 전 무척 혼란스럽고 가슴이 텅 빈 상태입니다. 남편은 계속 내일 시댁에 가자고 하며 시댁에서도 저 데리고 오라고 종용 중인데 남편은 이런 상황에 저에게 내일 안 가면 저와 시어머니와 관계가 끝이고 이제는 본인과도 끝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더 가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 사고방식과 사상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런 대접받게 하려고 결혼하자고 했느냐 물으니 남편이 제가 비수꽂는 이상한 말만 한다네요. 제 사상이 이상해서 시댁에 못 간다고 하는 건가요? 억지로 강요하듯이 하는 사과를 제가 받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댁을 가야만 현명한 건가요? 후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글을 올린 이유는 남편 보여주고 이 글을 증거로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엄마의 오랜 확대에 젖어서 본인의 엄마가 그냥 거칠고 무식해서 그런 거라 인지하던 피해자이자 저에겐 가해자였죠. 제가 쓴 글을 보여줬거든요. 댓글들을 보고 현실 인지를 한 것 같더군요. 물론 처음 반응은 역시 미친놈 상태여서인지 가정일을 외부에 알렸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상태와 수준이 까발려지니 창피했나 봅니다. 그 후에도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싸움이 계속되다가 폭행까지 있었고 결국 경찰을 부르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까지 온 뒤 남편은 본인의 찌질함을 그때야 느낀 듯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경찰을 불렀다는데 엄청 놀란 것 같았습니다. 계속 밟으면 밟힐 줄 알았나 보더군요. 물론 저도 때렸으니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고만 있지는 않아요. 제가 역공을 해서 2배는 더 때렸습니다. 폭행건의 고소는 1년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하여 이혼도 준비하고 지켜볼 셈으로 자식도 어리니 고소는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변호사와 상담 후 첫째,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리고 언어폭력 등 재발 시에 남편의 직장에 알려 파면시키겠다 했습니다. 또 자식은 평생 볼 수 없을 것이라 공표하였습니다. 이것도 폭력 등이 재발할 시에 말이죠. 남편은 1년간 부부 상담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남편 엄마 및 시가 식구와 접촉 차단, 남편도 거의 안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의 재산 분리기에 성공한 덕분이죠. 이혼해도 먹고 살만 할 듯해요. 집도 모두 제 이름으로 돌린 상태라서요. 사실 현재는 남편이 매우 달라진 상태입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육아와 살림도 남편이 다 하며 예전과 다르게 가정적으로 변했죠. 이혼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어보니 남편도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았는지 꽤 노력해줍니다. 지금 더 나이가 들어 지난 일을 바라보니 시댁에서의 제 모습은 참 지금은 당하지 않았을 수모였네요. 기분에 따라 절 대하던 그 모습을 어른이랍시고 시댁이랍시고 참고 넘어가며 그렇게 살았었죠. 아마 그때 뒤집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벌써 이혼을 했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아마 남편의 엄마는 평생 제가 화해할 일은 없을 거예요. 마음이 아픈 분이시거나 평생 고쳐질 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 불량 시 이번에는 즉시 이혼 및 고소 예정이라는 거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알았어요. 내가 강에 안 건드리고 살아남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 죽을 만큼 힘들다면 참지 마세요. 어떻게 되든 그 고통스러운 순간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용기를 가지시고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본인 행복은 본인이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그저 남편은 어릴 때 못 받아본 사랑을 결혼한 지금 마누라가 잘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싶어서 마누라 희생만 기대하는 중이지 싶어요. 남편한테 말해요. 그러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도 놓친다고. 남편 자기가 받던 학대가 옮겨가니까 세상 편한가 보네요. 마누라가 없으면 다시 지 차례인 걸 모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